보수와 진보가 다르다고요? 지역 갈등이 문제라고요? 스투핏! 여러분, 이거 다 뻥인 거 아시죠? 문제는 강남입니다. 정치 어렵다고 고민 마세요. 정치 근육을 키워주는 1타 방송 강남의 소리 시작합니다. 오늘은요,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공판에서 나온 일이 화두가 돼서 이 얘기를 안 하고 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의 방송이 강남의 소리인데 강남이 탁 나왔는데 저희가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도 정경심 교수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당연히 알고 계시죠? 한번 좀 읽어주시죠. 정경심 씨가 동생하고 보낸 문자에서 내 목표는 강남 빌딩이다라는 문자를 보냈는데 검찰에서 이거를 정경심 씨가 조국 전 장관의 오촌 조카인 조범동 씨의 펀드를 활용해서 재산을 부정하게 축적해서 결국은 강남 빌딩, 강남 건물을 살려는 목표를 갖고 있었다라는 식으로 공판에 제시를 했어요. 이렇게 되니까는 정경심 씨의 변호사 측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논두렁식이랑 비슷한 그런 프레임 조작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게 도대체 정경심 교수의 혐의와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했지만 강남 건물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정말 그게 논두렁 시기를 위한 것이었든 아니면은 기소의 그 혐의를 밝혀내기 위한 절차였든 떠나서 일단 그쪽으로 너무 마음이 뺏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사들도 다 많이 나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 또 우리의 까부니까 중년이신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께서 참전하셨죠. 이게 왜 나왔냐면은 정경심 교수의 변호사 측에서 논두렁식의 프레임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는 노무현 대통령에 빗대지 마라. 너희는 노무현 대통령과 다르다라는 주장을 진중권 교수가 계속해서 지금 페이스북을 통해서 하고 계십니다. 근데 강남 빌딩 역시 정경심 씨입니다. 일단은 정경심 교수님의 그 배포와 통이 크신 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찬탄을 금할 수 없고요. 그런데 문제는 현재 그 조국 전 장관 일가의 재산 정도로 알려진 60억 정도 하나요? 예, 그 정도죠. 제가 알기로는 60억 정도로 구매 가능한 강남 빌딩이 없을 겁니다. 그죠. 그 꼬마 빌딩도 강남에서는 이제 어려운 거죠. 아니면 이를테면 뭐 60억 정도면은 강남에 있는 좀 괜찮은 다세대 건물주는 몰라도 여기서 말하는 아마 건물이 강남 빌딩을 가르칠 텐데 60억 가지고는 많이 모자라죠. 앞으로도 더 많이 재산을 증식해야겠다 하는 의도로 검찰은 읽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뭐 강남 건물주가 되겠다는 게 뭐 꼭 나무랄만 아니고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의 보편적 로망 아니겠습니까? 제 꿈도 그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의 꿈은 뭐냐? 저희 강남의 소리가 대한민국 1타 시사방송이 돼가지고 저희 모두 강남에 빌딩 올리는 겁니다. 좋죠. 가자. 강남 빌딩을 보통 명사 강남에 위치한 빌딩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대명사로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확고부동하게 성공의 증표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보세요. 여기 보면은 세신 분들이 이 정경심 교수의 미래, 꿈 이분들이신데 서장훈 네, 씨와 서장훈, 하정우, 송승헌 씨도 성공했구나. 그리고 전지현, 뭐 송혜교, 김태희 그 트로이카라고 불리는 분들도 모두 강남에 집을 소유하고 있잖아요. 저는 정경심 교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어려운 환자가 떠올랐습니다. 어떤 거요? 일모도원이라고 갈 길은 먼데 해는 지고 사실 60억 가지고는 강남에 빌딩 사기 어렵습니다. 앞으로 가실 길이 멉니다. 가실 길은 먼데 해는 지고. 근데 몰라요. 지금 검찰이 기소한 것 중에 펀드는 다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검찰을 우리가 부실 수사라고 많이 하는 이유가 뇌물을 걸었을 때 저희는 펀드 쪽에서 뇌물 혐의가 나오면은 이거는 대한민국 역사상 현직에서 이런 식의 뇌물은 없었다. 지금까지 이런 뇌물은 없었다라고 정말 뻥 터뜨릴 수 있는 수준이었는데 수사 과정에서는 그 얘기가 나왔지만 기소 단계에서는 그게 빠졌기 때문에 펀드는 무럭무럭 크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죄는 사실은 검사들이 정하는 게 아니고 국민들과 민심이 정하는 겁니다. 민심, 흔히 말하는 게 국민 정서죄인데 물론 국민들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저도 포함해서 강남에 빌딩을 갖고 싶어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비록 나는 강남에 빌딩을 갖고 싶지만은 나라를 이끄는 사람은 굳이 강남 빌딩을 탐내지 않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이 나라를 이끌기를 바라는 게 국민들의 보편적 욕망 아닐까요?
그렇죠. 대한민국 어느 대선 후보도 나의 배우자의 꿈은 강남의 삐딩 가지고입니다 하는 있어. 말씀. MB. 이 모든 특이점이 MB에 있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벌써 꿈을 부인했군요. 도곡동 땅은 내게 아니라고 근데 부인을 하는 벌써 꿈을 그런. 이루신 단계 아닌가요? 이루신 다음에 정치란 거고. 검찰의 망신주기 성격은 있습니다. 현재 정경심 전 교수나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가장 강력한 우군이 한겨레 신문입니다. 한겨레 신문이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이른바 별장 성접대에 관련이 있는 것처럼 망신을 준 적이 있거든요. 우리 편도 너희 망신 주는데 너희 편이라고 망신 줄 수 없냐 가지고 망신도 좀 등가라고 할까요? 근데 아무튼 여기서 강남자가 딱 나오는 순간 저희는 사실은 강남의 소리가 드디어 제 탓이 터졌다. 한국 정치에서 한국 사회에서 강남은 게임 체인저입니다. 강남이란 두 글자가 등장한 순간 게임이 확 바뀌었어요.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서장훈 씨가 농구를 할 때는 그때만 해도 서장훈 현주엽 라이벌이 팬들끼리 많이 싸우기도 하고 선수들 본인들도 라이벌 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서장훈 씨는 강남의 건물주가 됐고 현주엽 씨는 지금 TV 나오는 거면 용인 쪽에 사신 물론 거기도 참 좋은 곳이지만은 그럼 뭐 서장훈 윈 송혜교 전지현 김태일을 저희가 2000년대 트로이카로 부르는데 만일 이 중에 한 명이라도 강남 건물 내지는 뭐 다른 부동산 투자에서 실패했다면 과연 트로이카로 계속 해줬을까 이런 걸 생각하면 그러고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탑 스타 여배우들의 출세 코스가 있습니다. 일단은 화장품 광고 모델이 돼야 돼요. 그 중간에 약간 소주 모델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화장품 광고 모델이 된 다음에 소주 먹으면 피부 좋아지나 봐요. 그 모델이 그 모델이에요. 그 다음에 강남의 삐띵 주인이 돼야지 명실상부한 우리나라의 탑 여배우, 탑 여성 스타라고 대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조국 부부는 강남 좌파의 탑이었었는데요. 그 탑이 갑자기 치부를 드러내고 민낯을 보게 되니까 참 탑을 지향하다가 탑이 무너졌습니다. 공든탑이 무너졌네요. 안도현 시인이세요.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얼마나 그렇게 뜨거워 본 적이 있었냐. 뭐 이 시 엄청 유명한 시. 그럼 일반인들은 안도현 시인이라면 잘 모르시고요. 연탄재 시인이다. 맞아. 이분이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트윗을 했는데 나는 강남에 건물을 소유한 건물주다. 저 이분 건물주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첫 줄 보고 되게 좋겠다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그 다음 이제 나도 강남에 건물을 소유해 앞으로 편히 살고 싶다. 이런 꿈을 꾸는 것이 유죄의 증거라고 하면서 검찰이 잘못됐다. 사람이 꿈은 꿀 수 있는 건데 강남 건물 사고 싶다는 꿈 좀 얘기했고로서니 그게 무슨 증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 안도현 시인, 일명 연탄재 시인께서 아마 학생들에게 문학을 가르치실 겁니다. 주로 이제 가르치는 곳이 지역에 있는 사립대에서 가르치시는데 근데 저는 이렇게 여쭙고 싶어요. 과연 부모가 강남 건물주인 학생들이 안도현 시인의 제자 가운데 몇 명이나 될까요? 학생들 가르치면서 수업 초반에 야 너희 시 잘 써서 강남에 건물주 되라 하고 대놓고 이렇게 권유하셨으면 저는 그분을 인정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진 않았을 것 같아요. 제자들에게는 문학의 순수성을 강조하시면서 그 제자들 대부분 이제 아직 힘없고 돈 없는 어린 학생들 아닙니까? 그러다가 이제 권력 가시신 법무부 장관의 부인을 향해서는 그분이 이제 강남에 삐띵을 가진 거는 정당하다 하시는데 근데 보통은 문학이라는 게 강자에 강하고 약자에 약해야 되는데 뭐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그 안도현 시인의 하시는 거 보면은 강자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약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저렇게 강자에 대해서 약하신 분들을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뭐예요? 사회생활을 잘하신다. 어떤 네티즌이 또 이렇게 비꼬셨더라고요. 그 연탄재 시를 인용을 해가지고 강남 부자 함부로 까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그렇게 뜨거운 욕망이었냐. 우리나라에서 연탄을 거의 떼지 않는 동네가 이제 원래 여의도는 처음부터 연탄 떼는 집이 없었고요. 강남은 거의 없었을 겁니다. 예전에 강남으로 이사 가셨던 분들이 하셨던 얘기가 대표적인 게 그거였어요. 야 강남 이사 가니까 더 이상 연탄 안 떼도 좋다. 안도현 시인께서 주로 뭐 연탄 떼는 동네에서 많이 사셨을 텐데 사실 뭐 지겹죠. 저희 뭐 어렸을 때 뭐 연탄가스 때문에 중독되고요. 그것 때문에 했는데 안도현 시인의 그 가난에 대한 지긋지긋함
연탄에 대한 짜증 이해합니다. 그래서 저런 안도현 시인 같은 분들을 위해서 나온 노래가 있습니다.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그 잘 살아보세가 싫다고 연탄 시를 쓰신 분인데 참 인생은 돌고 도는 거네요. 안도현 시인의 트위터를 이렇게 보다가요, 이보다 좀 더 문제적인 거를 사실 발견을 했어요. 뭐냐면은 발끝이 시리다. 뭐 나만 발끝이 시리지는 않을 것이다. 숲속의 고라니도 나뭇가지에 깃든 새들도 겨울을 견디느라 몸을 말고 있을 것이다. 그 다음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도에서 찾아본다. 거기 해안에 사는 물새도 발끝을 오므리고 낯선 군인들을 기다릴 것이다. 이게 우리가 지금 호르무즈에 미국에 압박받아가지고 파병한 건데 저는 아니 순간적으로 그 새는 왜 기다리는 거예요? 저희 이렇게 가는 건데. 저는 안도현 시인께서 혹시 어디서 램프를 득템하신 거 아닐까요? 알라딘. 시인의 상상력이랑은 한이 없지만은 네. 더구나 시인들은 감정이입의 대가 아닙니까? 네. 저는 안도현 시인께서 갑자기 신밧드의 모험을 감정이입하는 게 아닌가. 저기 시인님, 우리나라 병사들은 지금 신밧드의 모험 떠나는 게 아닙니다. 거기 살벌해요. 호르무즈 해요. 살벌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죽하면 시중에 그런 말도 나오겠습니까? 네가 가라 호르무즈. 근데 저는 이것도 참 이상한 게, 물론 노무현 대통령 때 이라크 파병 이슈가 있기도 했었지만은 이거 조금 특이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묶어서 가져왔습니다. 호르무즈 독자 파병에 대해서 잘한 결정이라는 의견이 52%예요. 이거는 미국의 우호적인 보수 정권이 집권을 했을 때도 어쨌든 저희의 젊은 청년들이 의무 징집돼서 군대에 가는 나라에서 그 군대가 다른 나라의 전쟁터로 가는 거잖아요. 그 파병을 찬성하는 여론이 이렇게 높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베트남 때 파병하는 것도 반대했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52%가 나왔어요. 저 지지율이 저는 생각보다도 덜 났습니다. 왜냐? 52%인데 과반을 넘었는데요. 왜냐?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일이라면 무조건 지지하시는 분들 더하기 미국과 친하게 되는 일이라면 무조건 지지하시는 분들 더하기 석유값 안정되는 일이라면 무조건 좋아하시는 분들 하면은 한 80% 나와야 되는데 야, 저게 많은 것들의 연합체라는 호르무즈 대연정이죠.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 진영이 파병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너그럽다고 할까요? 감수해야 된다라는 그런 거는 계속 있었으니까. 근데 이번 결과를 보면은 진보층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특히 높게 나타난 게 맞더라고요. 제가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대외 관계에서는 정권이 진보든 보수든 간에 흔히 말하는 운신의 폭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전 그래서 저는 해외 파병 문제로 정권에 대해서 타도하라 물러가라 하면서 너무 지나치게 반대하고 격렬하게 항의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전쟁터 가는 거 저렇게 또 대놓고 항의하면 안 되죠. 저는 그래서 이번에 문재인 정부의 호르무즈 파병에 아주 대놓고 항의하시는 분들은 당분간은 좀 테헤란로 가지 마세요. 이란 테헤란로군요. 그것도 왜냐면, 또 강남에. 왜냐면 저희가 당심은 없어도 조금 좀 캥기는 구석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론사들이 이제부터는 총선 여론조사를 아마 2월 셋째 주부터는 사람 대 사람이 제대로 붙여가지고 정당 대 정당을 제대로 붙여가지고 하는 게 나올 텐데 이제 언론사들이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총선 여론조사 아니면 대선 여론조사 맞출 데가 없으니까는 그렇게 하는데 전 사실 저 호르무즈 독자 파병 여론조사를 보고 이번 총선도 여론을 잘 가늠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겠다. 되게 정치에 좀 열광적인 그리고 확고한 지지세가 있는 분들이 여론조사에 좀 많이 참여를 하면은 과잉 대표된다고 할까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업계의 실력자 중에서 최강홍 데이터 정치경제연구원장님이 계십니다. 최강홍 원장님의 분석에 의하면은 우리나라 여론조사가 아주 엉터릴 수밖에 없는 게 ARS를 지나치게 돌린다는 거예요. ARS를 돌리면은 여론의 왜곡 현상이 굉장히 심한데 지난번 총선 끝난 다음에도 여론조사 회사 대표적으로 특정미터라고 있습니다. 특정미터 같은 경우에는 사과문과 반성문을 쓴 적이 있는데 저희가 정치인들을 들더러 사과와 반성을 허식으로 한다, 가짜로 한다 하지만은 사실은 그 여론조사 업체 분들도 사과와 반성을 그냥 겉으로만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사과와 반성문 하시고 또 여전히 또 비슷한 기법으로 여론조사 하시는데 저는 그래서 저 조사 지금 이 조사 조사예요. 특정 미터. 저는
라는 말은 집들이 아, 쓰신 거고 그래요? 저는 하면 안 되나요? 저는 왜냐하면은 아. 저 회사 사장님께서 자기 회사를 좀 약간 쓴소리를 하면은 너고소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 그래요? 정말 편집해야겠다. 무서우신 분이에요. 시청자분들에게 정말 제가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하나의 인생의 팁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도 욕하셔도 되고 야당 대표 욕하셔도 되고 재벌회장 욕해도 됩니다. 다만 그 여론조사 업체 사장님 욕하지 마세요. 언제 고소 들어올 줄 모릅니다. 아. 무서운 분들입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그래요? 여론조사 업체들은 여론조사의 정확성 때문에 무서운 게 아니라요. 비판자들의 입을 막는 것 때문에 무섭습니다. 저도 무서워요, 사실. 그래요. 아, 저런 것도 역시 우리 명예훼손 제도는 진짜 전 세계적으로 후진적이에요. 오늘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강남 건물에서 시작한 얘기가 파장을 따라서 오다 보니까는 안도현 연탄재 시인의 얘기까지 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론조사 얘기까지 왔습니다. 아, 집주님, 제가 여기서 우리 방송 처음으로 노래를 하면서 끝날까요? 노래요? 안도현 시인님에게 바치는 노래입니다. 안도현 헌정곡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우렁찬 보겠습니다. 제가 엔딩 멘트 할 테니까 네. BGM으로 해주세요. 지금까지 강남의 소리였습니다.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우리 이거 구독과 좋아요 누르면 저 인강남 할 수 있는 거 맞죠? 인강남할 때까지 가자! 구독과 좋아요가 맞습니다. 저희 인강남을 도와줍니다.